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네. 그리고 조덕원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3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벌칙이 그래도 벌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남는 게 있어야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저번에 깜지 벌칙을 했는데 네네. 그 문제도 기억이 나고 또 이제 답도 기억이 나는 걸 봤을 때는 당분간은 제 벌칙은 깜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학생들의 그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오늘은 태희 학생 1등. 예, 1등으로 왔습니다. 뭐야? 이 카페는 뭐죠? 이게 뭐? 잘못 보냈다고. 이런 날도 있군요. 들어보고 싶네요. 그러게요. 네, 후반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예. 이 쌤은 힌트 주실 거죠? 힌트 거부권도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1988년 화시전자로 시작하여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 및 통신 장비 공급 업체입니다. 단기간에 급성장하여 2009년 이동통신 장비 산업에서 스웨덴의 에릭슨에 이어 세계 2번째 회사가 되었고 2012년 에릭슨을 누르고 세계 최대의 통신 장비 제조 회사가 되었는데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왠지 화시전자라고 하니까 네. 이름 약간 비슷하게 그냥 바뀌었을 것 같아요. 기억나니까 화웨이 뭐 이런 거 기억나요. 일단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은데 5초 카운트 네. 드리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정답. 화웨이. 하웨이. 화웨이. 탕웨이 아니고 기회이. 정답입니다. 아, 기회이. 처음에 화웨이가 좀 오해를 산 게 네. 그 이름 자체가 중국을 위해 분투하다 뭐 이렇게 그런 또 거요? 군인이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인민해방군 장교 출신의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그 너무 좀 전투적인 거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뭐 네. 중국에서 만든 뭔가 좋은 것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화웨이라는 그걸 썼고요. 그 실제로 이제 삼성이나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핸드폰을 엄청나게 팔았다가 네. 점점 중국계 막 생긴 거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저가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화웨이나 이런 데서는 저가도 아니고 프리미엄 폰으로 그 정면 승부를 해가지고요. 사실 중국 사람들은 자기께 있으면 자기 걸 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5위 밖으로 밀려 있고요. 비보, 오포, 화웨이, 그리고 뭐 샤오미도 약간 요즘 밀려 있지만 뭐 네. 애플이나 이런 거에 좀 밀려가지고 좀 급성장했고요. 더 무서운 건 이제 화웨이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고 세계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하여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 199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시행한 연구로서 남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말한다. 슈바이처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효과일까요? 이제 봉사활동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그렇죠. 분이 있죠. 있는데 네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네. 맞는지는 5초 뒤에 확인해 볼게요.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테레사 효과. 네? 아닌가? 앞에 테레사. 앞에. 엄마요. 마더 테레사 효과. 맞았다. 네, 정답입니다. 네, 이 정도면 맞은 걸로. 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마음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람의 침에 면역 항체가 있는데 네. 긴장하거나 막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침이 마른다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런 걸 보면 침에 그 긴장감이 풀어지고 좀 좋은 생각이 나면서 거기서 면역력이 좀 늘어난대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있다라고도 하고요. 또 비슷하게 헬퍼스아이라는 감정도 있대요. 우리가 러닝을 할 때 이제 어떤 순간을 넘어가면 굉장히 그 기분이 좋아지고 달리는 것만으로도 러너스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남을 도와줄 때 느끼는 그런 그 감정, 아타락시아 같은 그런 감정들을 헬퍼스아이라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을 도와줄 때 어떤 감정적인, 심리적인,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의학적인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오늘부터 착한 일 정말 많이 해야겠네요. 그러게요. 전 파이팅! 해요, 저. 알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키우던 반려동물이 떠나면서 생겨난 빈자리로 인해 남겨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실감, 죄책감 등의 증상이 무엇일까요?
네. 애완동물을 잃은 거죠. 그렇죠. 애완동물을 잃은 겁니다. 떠먹여 주는 분이요 진짜.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펫 로스 증후군 아닌가? 텔로스 증후군 우와. 정답입니다. 아니 이거 정말 기초 단어인데 지금 이거 그대로 영어 번역해서 맞췄다고 이렇게 신기하고 좋아하다니 대단한데요. 대단합니다. 와. 예. 애완동물 잃었을 때, 네. 그러니까 왜 힘이 든가를 분석을 해봤더니 애완동물이 뭐 자고 일어나면 먼저 탁 오고 먼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일상에 파고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연인이 떠났을 때는 뭐 그 전화해가지고 만나는 사이니까 네. 내가 잠자고 밥 먹고 할 때 같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일상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좀 상실감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뭔가요? 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네.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험을 근거 없이 과소평가하는 성질.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 불감증과도 비슷한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알 것 같으세요? 네. 오. 근데 틀릴까봐.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 정답은 과연? 정상화 편견. 오, 오, 세상에. 과연? 과연? 정답입니다. 와. 오, 대박. 지금 네 문제 연속으로 쭉쭉 맞히고 있네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대단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진짜 거침없이 맞췄네요.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아, 이거 오늘 주제랑 또 관련된 거라서 또 공부도 하고 또 찾아보다 보니까 저 단어를 또 우연히 보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성실히 예습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날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정상화 편견하고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가령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이건 아닐 거야라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가령 비행기 사고가 나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럼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뭐 살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짐을 이 짐은 무사할까를 걱정한다거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좀 생각을 회피하는 거 그런 거 있죠. 이 가령 뭐 지진이 나거나 그러면 지진이 났는데 이거 흔들리는데도 사람들이 안 피하고 있는 거는 설마 이게 무너지겠어? 라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좀 회피하는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안전불감증이 돼버리는 거죠, 잘못하면.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1980년대 미국에서 케이블이 일반화되면서 늘어난 채널에 시청자들이 분화되면서 모든 채널의 시청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또 5문제를 다 맞추면 좋을 네. 것 같긴 해서 네. 제가 찬스를 혹시 써도 되겠습니까? 네. 누구로? 천사 보미 누나 찬스를 작정했네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 마더 테레사 효과만 아니었어요. 그러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시청률 엔트로피죠? 정답은 시청률 엔트로피입니다. 아, 이겁니다. 네. 예. 뭐 어쨌든 다 맞은 거니까요. 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시청률 자체가 네. 그러니까 분산돼가지고 퍼져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우리 에너지를 가질 때 얘기하는 건데 네. 가령 기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피가 커지거나 이렇게 딱 분산되는 거를 또 엔트로피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시청률이 쫙 커지는 현상들을 그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어느덧 5문제를 다 맞췄네요. 대단해요, 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네. 오늘 어땠어요? 온전히 제 힘으로 다 맞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영광을 보미 누나한테 돌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위험을 근거 없이 과소평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재한 씨는 평소에 네. 차로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혹시 사고 위험에 노출된 적은 없었나요? 아니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이란 거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남이 갖다 박는 것도 교통사고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주의를 좀 요해야 되는. 네. 네, 그래서 항상 좀 불안에 떨면서 다닌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말하면은. 네네. 맞습니다. 이 얼마 네. 전에 울산에서도 관광버스 화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도로 위 안전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라서 여행을 많이 다닐 때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나서 걱정이 많습니다. 네. 도로 위 대형 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딱 화제가 많이 됐었던 게 예전에 그 여대생이 4명이 탄 차인가요? 그게 앞에 관광버스랑 꽉 이렇게 추돌해가지고 네. 그 다 이제 사망을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심지어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거니까 굉장히 좀 컸었고요. 네. 그다음에 8월 달에도 여수 마레 터널에서 사고가 나서 11명의 사상자가 났고 또 가장 최근에 또 10월 달에 경부고속도로 울산에서 울산 관광버스가 화재가 나가지고 네. 1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또 부상도 상당히 당했다고 하니까 지금 뭐 대형 버스가 좀 이런 대형 버스 같은 경우는 추돌 사고나 이런 것에 노출됐을 때 그 충격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울산 관광버스 참사에 대해서 먼저 좀 그 정리를 해보자면요. 네. 네, 중국 단체 여행을 다녀오던 한화케미칼 전현직 직원 부부 등이 탄 관광버스에서 화재 참사가 났다라는 그런 기사거든요. 버스 탑승자 22명 중 10명이 화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였다고 하고요. 나머지 다른 분들 한 10여 명도 또 부상을 당했다고 하니까 뭐 좀 큰 사고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좀 안전적인 어떤 세이프티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많이 죽진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라는 얘기거든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가령 뭐 비상구를 또 하나 설치한다든가. 근데 이 비상구를 설치해야 되는 법령이 있는데도 그걸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있고요. 뭐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소화기를 설치해놨는데 막상 뽑아보니까 작동이 안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미비돼 있지만 또 제대로 갖춰진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이런 사고가 나다 보니까요. 안전사고에 대비한 비상장비 구축과 안전운행 시스템의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네. 총체적 난국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볼게요. 관광버스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 1톤 트럭이 고속버스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이 사고로 버스가 우측 갓길로 밀려 가드레일에 충돌했고요. 승객 28명이 한동안 버스 안에 갇혀 있어야만 했고요. 충돌한 그 소방관이 창문을 깨고 나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그 울산 고속도로 사고랑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처럼 버스에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안전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상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해봤자 결국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라는 그런 기사거든요. 전문가들은 뭐 현 버스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건 당연하고요. 이런 걸 했을 때 다른 것보다도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승객도 운전사도 그다음에 그것들을 하는 회사도 이런 안전 불감증 이게 안전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니까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유사시에 작동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춰놓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도건 학생 이제 첫 번째 기사 어떻게 봤습니까? 네, 저는 안전 규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재정비하고 즉각 시행에 나서야 한다는 중요 문장을 꼽아봤는데요. 네. 매번 안전사고가 터질 때마다 하는 뻔한 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계속 같은 그런 사건들이 반복이 되니까. 이건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개선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아까 이시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책임자부터 승객들까지 좀 전반적인 그런 의식 수준, 의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중요 문장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울산의 관광버스 화재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과 충격을 준 사고였습니다. 네. 이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났을까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했기 때문에 충돌이 났을 때 네. 크게 다치신 건 아닌데요. 문제는
가드레일에 이렇게 버스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으로 탈출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비상구를 찾으려고 하는데 예. 이 없거든요. 비상구 없기 때문에 그러면 강화 유리를 깨고 가야 되는데 그 강화 유리를 깨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때 이제 화재가 번져가지고 결국 이런 참사가 났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관광버스에 앞문만 있는 거 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비상구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게? 네, 일단 현행 규정상요. 네. 그 출입구와 반대되는 쪽에 비상구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 너비가 40cm 되고 높이가 네. 120cm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광버스 보면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앞에만 있어요, 앞에만. 그렇죠. 뒷문이 있으면 그게 되게 신기한 차다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그 조항이 하나 있는데 강화 유리가 있는 경우에 이걸 안 설치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네. 강화 유리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이렇게 딱 깨면은 이런 뭐 비상용 망치라든가 아니면 소화기나 이런 걸로 딱 깨면은 바로 깨지기 때문에 네. 그런 비상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독소 조항이 돼가지고요. 실제로 강화 유리가 잘 안 깨지거나 네. 그걸 깨려면 손으로 깰 수는 없으니까 네. 뭐 해머를 찾아서 이렇게 깨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잘 원활하지 않았을 때는 이게 독소 조항이 돼가지고 이번 같은 참사가 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확실히 이번 사고를 보면은 유리창을 깨기가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현행 규정상 망치가 4개가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위치가 그게 딱 정해지지 않아서요. 막상 사고가 났을 때는 막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그쵸. 이걸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비상용 망치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뭐 이런 망치를 좀 찾기 편하게 형광밴드로 표시하자 아니면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 경광등처럼 번쩍번쩍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근데 외국에서는 그 세이프티 펀치라는 게 개발이 돼서요. 네. 뭐예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유리가 있으면 버튼 같은 게 이게 달려 있어요. 이 유리면 버튼 같은 게 달려 있는데 팡 치면 이게 쫙 깨져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여기서 이제 툭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그만 힘으로도 이걸 균열을 갈 수 있게 쪼개는, 네. 아. 그런 것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약간 덮어놨다가 비상시에는 열고서 여자라도 그러니까 적은 힘이라도 팍 치는 게 다 깨지게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개발된 그 상품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이번 봉평터널 사고나 또 울산 관광버스 화재 모두 운전자의 부주의가 문제가 됐습니다. 네. 특히 화재 관광버스 운전자는 음주, 무면허가 12번이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도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말도 안 돼. 네, 현재 지금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법 중에서 네. 전세버스 운전자 자격 요건을 3가지를 요구한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대형버스 면허 취득 후 1년간의 어떤 경력이 있어야 될 것, 네. 그다음에 성폭력에 대한 전과가 없어야 될 것, 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전자 정밀 판정표의 적합 판정을 받는 것, 네. 이 3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제로 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거나 음주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제 그 버스 회사에서 네. 그 무사고 경력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그런 회사도 있다고는 하는데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버스 운전사 자체를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유명무실해지면서 예,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좀 무자격한 사람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제도가 돼버린 거죠. 네. 그렇군요. 일단 뭐 제도적인 부분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어떻게 좀 개선을 해야 될까요? 실제로는 7월 달에 그 개선 방안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운전자 연속 운전 시간을 제한을 해서요. 4시간 운전한 다음에 적어도 30분은 쉬어야 된다. 근데 사실 4시간도 4시간 연속하다 보면 굉장히 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첨단 안전장치 의무화하는 것도 있고요. 최고 속도 제한 장치 해제 단속 강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고속버스나 이런 걸 보면 어느 속도 이상을 가면은 이게 좀 못 가게 삑삑된다거나 그런 네. 장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살짝 해제해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빨리 다니면 이게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달릴 수가 없는데 그걸 해제해버리면 빨리 달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강화하겠다, 그런 단속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10월 달에 다시 이제 운전자 자격 증명을 좀 필요해서 최근 5년 내에 그 음주운전 3회 위반이었는데 최근 5년 음주운전에는 면허 취소가 있으면 그 개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운전자에 대한 자격도 조금 좀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개정을 자꾸 해나간다고 하니까 예.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길 바라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열어주세요. 짜자잔.
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할지에 대한 대안은 없다. 대안을 제시해봐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원 학생 답해 볼까요? 네. 그 위험 상황 방지를 위해서 어떤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든 매뉴얼화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안전 불감증이라는 이런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대안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숙사 화재 대피 훈련이나 지진 대피 훈련들이 실시되고 있지만 좀 형식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얼마나 이렇게 잘 행동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속시켜 나가되 사람들이 조금 더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숙달하고 체득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VR을 활용해서 실제 위험 상황이 처한 것처럼 이런 그런 행동을 교육을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미취학 아동이나 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뽀로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뭐에서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등처럼 이런 뭐뭐에서 살아남기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만화로 역설적이지만 위험 상황에서 좀 더 위험 상황을 좀 더 친숙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인의 경우에는 조금 뻔한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보상이나 인사고과 반영과 같이 좀 그 좋은 행동을 계속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체가 누구예요? 저희가 이 답을 했는데 네네네. 답의 주체 이거 지금 어떤 입장에서 답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정부를 정하거나 이렇게 기업을 정하거나를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정했는데 굳이 나눈다면 저는 이런 뭐 VR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기업에서도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뭔가 이런 걸 더 이렇게 뒷받침해 주려고 문화산업 쪽으로 융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입장이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성인을 할 때는 지금 뭐 인사고과를 반영한다든가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이거는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면 기업 네네.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에서는 그 반영을 제가 아까 표현했을 때는 그게 이제 정리가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그런 거를 이제 반영을 해라는 식으로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거를 이제 권고 정도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이 네네. 잘 될 것 같아요? 그 매뉴얼은 사실 지금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버스에 망치가 4개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정해져 있지만 잘 안 지켜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방위 훈련했을 때 아, 차 다 멈추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다 멈춰 있어도 나중에 진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런 귀찮지만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누가 교육을 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해봤지만 성인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본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좀 가장 효율적일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군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 장병들이 이제 훈련 받을 때 구급법이라는 과목을 배우긴 하는데 이제 그거를 군대에서 뭐 포상 어떤 응급 구조사 자격증을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다들 필수로 따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전역을 할 때쯤 어느 정도 다 이제 그런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면 정말 그 실제 사고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진작에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좀 하고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뭐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네. 이런 얘기들은 아무래도 안전처. 그쵸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문자 붙은 데서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사실 뭐 대안이 없죠. 그러니까 안전불감증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근데 지금 국민의 교육 어쩌고 했을 때 사실 재환 씨가
네. 잠깐 했었던 그 SOS. 네, SOS. 네, 네, 그거 위기탈출 넘버원. 굉장히 하다가 이제 좀 사라지긴 했지만 네, 네. 상당히 오래 했잖아요. 오랬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 어린애들 굉장히 좋아하면서 봤던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의외로 많은 지식을 주거든요. 네. 재밌으면서도 되게 많은 지식을 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런 예를 들어서 하는 게 그나마 좀 네. 그 먹힐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었나 싶네요. 알겠습니다. 도건 학생이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 저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처음 이제 주체를 못 정하고 일단 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딱 주체가 안 정해졌던 것 같고 다음번에 이제 이야기할 때 어떤 주체를 정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것도 배웠고 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그런 뭔가 그런 새로운 거를 좀 재밌게 아까 위기 탈출 넘버원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좀 잘 어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모자라지 않았나 생각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이거는 살짝 논점을 좀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이게 교통사고 이렇게 좀 나고 네. 자꾸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오히려 AI에게 운전을 맡기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게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AI에게 이런 운전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런 질문을 좀 해봤어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좀 이거는 불가한 것 같은 게 일단은 AI가 운전하는 것 자체가 일단 자율주행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그거 자체가 그 이제 갑작스러운 그 예비 상황, 돌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도로 달리는 것 정도는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이 교통사고라는 거는 도로 달리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도로 달리면서 돌발 상황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AI가 한다고 해도 사고가 와가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이고 또 AI가 발달하려면은 이런 AI를 발달시키려면은 그만큼 많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건데 네. 그 돌발 상황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는 건 인권적인 침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AI가 이제 운전을 한다고 해서 이게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일단 일장은 일단 뭐 일장 편리하고 일단 편안하겠죠. 일단 일장. 네, 일장일단. 네네. 네. 되게 쉬운 말인데 되게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일단은 일장이 예. 네, 일단은 뭐 편리하겠고 또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음주운전이라든지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기계 오작동에서 나오는 문제가 더 목숨을 가지고 담보로 하는 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인간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는 그 현장 범위에만 좀 피해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전력 오프랄지 뭐 전파 방해랄지 해킹이랄지 뭐 이런 비상 상황에서의 이 AI 운전 사고는 더 큰 규모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합니다. 네. 도건 학생은요? 네, 저는 저도 반대 입장인데요. 그 AI 자동차가 사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약간 대중교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대중교통을 좀 그 AI로 좀 바꾸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인프라를 좀 더 확충시켜서 그 정말 AI 자동차를 없애고 거의 대중교통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오히려 교통사고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태희 학생, 불안하다. 아직 AI에 대해 100%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AI도 컴퓨터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만일의 경우 해킹 같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잘 대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규모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유실 학생,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운전자들이 AI에게 운전을 맡긴다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AI에 의해 운전된다면 예측 가능한 도로 위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온유 학생, 좋은 방법이다. 다만 그것이 상용화되기까지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 안전 실험을 거쳐야 한다. AI 운행 자동차라면 차에 있는 사람과 보행자가 모두 위험에 처했을 때의 문제 등에 대해 많은 고민과 협의를 거쳐야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네요. 자,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새 학생 의견이 네.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희 학생도 지금 아니다, 불안하다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보면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친 후에 도입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불안한 거지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안 나쁘다. 언젠간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유실 학생 그 언젠가 그걸 이제 딱 이렇게 구현을 하는 거고 온유 학생도
상용화되기까지 이렇게 고민과 협의, 실험을 거쳐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이 답변들을 보면 AI로 자동 운전화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가정하고 이미 답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좀 자꾸 이런 사고가 나니까 이게 네. 그 인재에 의한 사고다라고 우리가 자꾸 생각이 드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갈 수밖에 없는 대세인 것 같긴 합니다. 다 같은 얘기니까 특별히 누가 우수하다 아니다라고 말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네네. 다만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거 온유 학생처럼 이렇게 충분한 협의, 실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도입하는 단계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아마 다 동의할 것이기 때문에 네. 온유 학생을 베스트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온유 학생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가을 여행철을 맞아 관광버스 등 도로 위 대형 사고의 위험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 뭐 버스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버스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지진, 화재, 겨울 되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네. 안전사고들, 빙판사고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많아서 안전불감증은 결국 인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써가지고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 정상화 편견, 그 나 하나쯤이야 그런 거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 하나라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좀 이런 것들을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한다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도건 학생 어땠어요? 그 초등학교 딱 입학을 했을 때 어머니 손잡고 이제 초록 불 때 건너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길로 가야 되고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정말 그 정부 정책을 이제 만드시는 분은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좀 더 세심하게 그 국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